유명 상표 매장이 늘어선 도쿄 긴자거리.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진열장 사이로 관광객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최근 입소문이 난 중고품 판매장. 유명 상표 제품이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好きなバッグですね。いわゆる世界中で人気があるオヤールっていうバッグですね。やっぱり非常にこの辺り人気が高いです。 새 제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엔 중고품 몸값도 뛴다는데요. 특히 엔화 약세로 저렴한 데다 일본에서 쓰고 팔았다는 사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점. Cheaper, yeah, and more quality. Mexican people don't take care of things like Japanese do. Buying vintage in Japan like more guaranteed than other countries. 대부분의 업체는 복수의 단계를 거쳐 품질 검증에 힘을 쏟습니다. 이곳에선 겉으로 드러난 상태 확인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장기간 축적해온 데이터를 근거로 진품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基準外という結果が出てきます。店頭でチェックするんですが、あとは商品部っていうところでもう一回また改めて違うスタッフがチェックを入れていく。基準外のものを出すのはやめようというところの取り組みも何重にもチェックをかけてやっていますので。 일본인들에게도 중고품 거래는 일상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중심가 쇼핑몰 건물에 자리 잡은 매장. 전국에서 오는 택배들. 그리고 즉석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지역 주민들로 늘 붐빈다고 합니다. ここで売っていただいて別のものを買ってかれるみたいないうようなサイクルもできてます。年々電化製品にしても洋服類にしても値上がりしてますので、まだまだ使えるものリーズナブルに一式揃うという意味ではリサイクルショップを利用される方増えてます。 요새 물가 폭등으로 고심하는 서민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코너. 두 아이의 엄마 나카무라 씨도 부쩍 크는 아이들 옷을 이곳에서 해결한다는데요. すぐに着れなくなるんで。そうですね。安いですね。そうです。そんなに1年着たらもう大きくなるんで、新しいやつが300円とか使ってないね、綺麗ですよ。こういうのとかたまに牛乳も全部高くなってるんで、すごい助かってます。売りにも来ます。 일본 중고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가 꼭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개성적인 제품을 발견하는 기회로 여기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今日大体全部古着なんですけど、これ結構昔のものなので、やっぱ今買えないアイテムが中古品だと古着屋だと買えるっていう宝探しみたいな感じですね。オリジナルやつが一着一着あるんで、個性を出したいなと思ってこの店に来たりします。 최근에는 중고 의류를 재료로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전담 부서를 만들어 전국 점포에서 회수한 의류와 장기간 노하우를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つながる服シリーズになります。どちらかは使えるっていったものはたくさんあると思うので、そういったものをつなぎ合わせて、2枚のシャツをつなぎ合わせて1枚のシャツにしている商品です。どういうふうにすると次のお客様にちゃんとつなが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ると、その商品を素敵に見せてくれて、その商品に魅力があるっていったところの商品開発をしていくこともすごく重要かなと。 믿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려는 시도. 그리고 새 것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인식이 일본 중고 시장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抵抗はないです。あ、そうですか。はい。こんなに豊かな時代にそんなことするなよというどうですかね。でもそれがちょっと一つの個性になったり、最後に刺繍糸でお花にしてみたり、子供のとかはやりますね。はい。 지금까지 PD투퍼 전희태였습니다. 일본의 이 중고 시장 소식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높은 물가 탓도 있겠지만요. 네, 그럴 겁니다. 이게 사실 지난해 일본 임금이요 2.3% 올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물가는요 3.6%나 올랐죠. 더 올랐네요. 네, 더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이제 이러면요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실질 임금이 4년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요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일본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마치 아베 전 총리처럼요. 근데 맞는데 이제 이게 아베 때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돈을 풀었다면 네. 이 다카이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뭘까요? 국가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곳에 타겟팅을 해서 돈을 푸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AI 같은 산업에 네. 7조엔 넘는 돈을 투자해서 첨단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거죠. 네. 참고로 이제 지난주 총선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네, 네.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걸 보면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 다카이치의 경제 정책에 기대를 거는 듯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진짜 다카이치를 앞세우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 일본 언론들이 역사적인 대승 또는 다카이치 피버 이런 식으로 대서 특비를 했어요. 네.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316석을 차지했고요. 놀랍습니다. 세대별로 지지율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번 총 투표율이 56% 정도인데 전 세대에서 40% 정도의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 세대를 걸쳐서. 원래 일본은 이제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큰 사회적 문제였는데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자민당 지지세가 이제 확 오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20화 때만 해도 한 10% 정도였거든요. 네. 차이가 크네요. 네. 우리도 다뤘었지만 산하카츠 열풍이 고스란히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평화 헌법 개정에도 좀 힘이 실리겠는데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번 총선 압승으로 자민당은 이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인 310석을 넘겼어요. 네. 이 당선자 중에는 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도 약 80%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헌법 개정 발의는 이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고요. 참의원. 네, 현재 참의원은 이 자민당이 과반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추가 의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야권이 뭉쳐서 이 반대하면은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본 야권이 지금 분열돼 있고 그리고 우익 성향이 지금 약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우익을 다 이제 끌어들인다면은 개헌 발의가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